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바로 아스날과의 경기를 앞두고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이야기들을 전한 것인데,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더비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손흥민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미켈 아르테타 아스날 감독과의 직접적인 비교에 대해서 내뱉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뷰 전문이 풋볼 런던에 올라오면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꼭 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할 건지 좀 살펴보기 전에 일단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전에서 처음으로 주장으로 나서게 되죠. 그뿐 아니라 이제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 같은 선수들도 이제 아스날전에는 처음으로 주장, 부주장이라는 그 리더십의 임무를 띠고서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앞서서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이야기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과 미켈 아르테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요코하마 마리노스라는 팀에 있었죠. 토트넘에 오기 직전엔 셀틱에 있었고 그 전에는 요코하마 F 마리노스에 있었는데, 근데 이 요코하마에 있던 시절부터 이제 토트넘에 있는 지금까지 이 홈 무패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리노스의 감독이었을 때 과거에 맨시티에 이제 코치로 있었던 아르테타를 본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 아르테타를 만났던 썰을 풉니다. 썰을 푸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 당시에 어떤 감독이었냐라고 하면은 누구지? They never heard of me. 그들은 나를 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들은 적도 없었다. 그때 당시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축구계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뭔가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축구계, 유럽 축구계죠. 유럽 축구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해서 이제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삶의 여정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냥 나는 내 삶의 여정을 사랑한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방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 믿음은 요즘에 많이 사라져가는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잘 되는 사람이 잘 되고 금수저가 금수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떤 희망을 제시합니다. 뭐냐면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맨시티처럼 돈을 붓는 방법도 있고 과르디올라를 사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I didn't think I would make it to the top leagues. 그러니까 가장 최상단의 어떤 리그에 자신이 올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자신이 영향력이 있었다. 왜냐면은 자신이 살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단지 그 부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있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임팩트를 만드는 것, 이 부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게 나의 삶의 어떤 여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삶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가 굉장히 성숙하구나 라는 걸 느끼고 굉장히 배우게 되는, 축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르테타를 봤을 때에 대한 어떤 경험을 나누는데, 이 미켈 아르테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맨시티에서 일주일을 지냈을 때 요코하마에서의 감독직 때문이죠. 그때 트레이닝을 봤는데, 트레이닝하는 모습을 봤는데 미켈 아르테타가 굉장히 열정적이었다. 그리고 itching to get going and become a manager himself. 자신이 스스로 감독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주 가려워 미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꽤 웃겼는데, 제가 이 표현이 웃겼던 이유는 한 장면이 떠올라서입니다. 뭐냐면은 이 맨시티에 있을 때 아르테타는 어떤 골을 넣었을 때 펩 과르디올라가 엄청 기뻐하더라도 이 아르테타는 가만히 있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짤을 여러 개를 모여서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 다른 코치들은 엄청 기뻐하고 막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와중에 이 아르테타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맨시티가 이제 아스날을 상대로 이길 때 막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격하게 축하하고 있는데 아르테타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과르디올라에 대해 이제 뭐 피드백 조금 하고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좀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저는 매니저가 되고 싶어서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 매니저가 되려고 너무 이칭이 가렵다는 뜻이거든요. 너무나 이 매니저가 하고 싶을 정도로 이제 몸서리를 치는 그런 느낌을 표현을 했는데, 미켈 아르테타의 열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이제 팀 케이힐이라는 이제 그 호주 대표팀을 또 맡았는 팀 케이힐이 또 이제 아르테타와 또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일단 이 아르테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인터뷰에서 좀 살펴볼 텐데, 아르테타와 포스테코글루가 좀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왜냐면 둘 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둘 다 공격적인 감독이다.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리는 비슷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축구계는 참 재밌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막 감독끼리 막 대화도 하고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아르테타와 서로 이야기를 한 적이 별로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양 팀의 어떤 축구 전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은 다 공격적인 축구지만 다른 전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이죠. 그런데 자, 비슷한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58살, 그리고 감독을 26년 동안 한 베테랑이죠. 그리고 아르테타 같은 경우에는 5년째 지금 감독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딱 하나의 나라에서 이제 감독을 해봤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의 팀에서 이제 해봤죠. 몇 개의 나라에서도 좀 해봤고, 감독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아르테타는 훨씬 더 나보다 몸이 좋고, 그러면서 둘이 뭐 비슷한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격적인 축구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나랑은 굉장히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이 축구의 어떤 아름다운 점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구에 대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라면서 can't copy, 똑같이 따라할 수가 없다. 아니 뭐 아무리 뭐 피카소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피카소가 안 그리면 피카소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성격, 자신의 어떤 성향을 이 축구에 녹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켈 아르테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르테타 감독이 자신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굉장한 존경심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가 않죠. 뭐 성적 때문이 됐건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됐건 자신의 어떤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제 축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르테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굉장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신념이라는 단어가 이제 축구계에서 등장하는 것도 꽤 낯섭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낭만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공격적인 축구,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많이 사라졌었는데 이런 단어를 다시 보니까 굉장히 좀 신선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토트넘이 만약에 아스날로 가서 아스날 홈구장으로 가가지고 그냥 sit back, 뭔가 좀 수비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기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그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도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 나의 히스토리,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과거에 뭐 셀틱을 데리고 챔피언스 리그로 갔을 때, 혹은 호주를 데리고 월드컵으로 갔을 때 그런 경험들이 나의 생각을 굉장히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레슨을 얻었다. 근데 이 레슨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호주가 어쨌건 월드컵에서는 약팀이죠. 약팀이고 셀틱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약팀입니다. 약팀에 속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자신의 어떤 신념을 바꾸려고 했다가 실패했을 때, 저는 그 상황을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고백했다가 차였을 때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레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요일에 있는 경기, 더비 경기죠. 이런 더비 경기를 쓰지 않는다면은 자신을 측정하는 도구로 쓰지 않는다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전이 굉장히 토트넘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만약에 이때 수비적으로 하고 역습을 하자. 우리가 열세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면은 도대체 우리의 축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를 각오하고서라도 자신의 방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수비적으로 굴고 우리의 축구를 하지 않는다고 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 경험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무승부라도 이제 무라도 캐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무라도 캔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90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기 나가서 우리의 축구를 할 거다. 만약에 우리가 짧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들보다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거다. 그만큼 노력해야지. 아스날이 잘한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들과 비등한 경기를 한다면 대단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토트넘은 지금 잃을 게 없습니다. 아스날을 상대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공격했는데 지면은 지는 거지. 이기면은 대단한 일 아니냐. 이게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지고 있는 멘탈리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축구를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삶의 어떤 순간에 직면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죠. 자신이 아닌 모습을 보여줘서 그 상황을 가까스로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러기 싫은 거죠. 나는 나의 모습으로 이 경기에 임할 것이다. 나는 나의 모습으로 이 경기에 임할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더 성장할 계기로 삼겠다.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인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험이라는 말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There is nothing like the experience itself that's the greatest teacher you have. 경험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만큼 좋은 선생님은 없다. 저는 이 이야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에게 남겨주고 싶은 어떤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경험을 하느냐,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전술에 입각한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일 수 있는지, 그런 큰 경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손흥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경험이 가장 좋은 학교인데 손흥민은 그 학교의 가장 높은 선배인 거죠, 선배. 그리고 부주장인 크리스티안 로메로 그리고 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일단 토트넘을 굉장히 이끌어야 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목을 처음 수강해 보는 겁니다. 손흥민도 선배이기는 하지만 공격적으로 아스날을 상대하는 것,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팀을 이끌어온 어떤 리더십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주장으로서 아스날전을 북런던 더비를 이끌어본 적은 처음이죠. 처음이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로메로, 메디슨 이 세 사람에게 이 북런던 더비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first time as leaders, 주장으로서의 어떤 혹은 리더로서의 첫 번째 경험인데,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단지 자신의 전술이 아니라 손흥민의 리더십도 이 자리에서 시험을 합니다. 리더일 때는 사실 자기 자신의 경기력보다도 사실은 팀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 상황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경험할 굉장히 좋은 시험대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 중에 굉장히 좋은 자질은 남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동시에 자신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제가 자주 보는 모습 중에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역할 이상을 하려고 하다가 퍼지는 경우들이 좀 생기죠. 아니면은 자신의 역할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조금 아쉽다, 손흥민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는 남의 책임까지 본인이 떠안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에게 자신의 역할을 맡겨주고 자신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그 임파워먼트의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죠. 손흥민도 과연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를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스날전을 두고 그 아무도 그늘에서 성장할 수 없다.
태양을 직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 팬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부분인데, 아스날이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우리의 축구를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이제 생각나는 감독이 있죠. 안티풋볼의 대명사 무리뉴 감독인데, 무리뉴 감독은 사실은 상대가 뭘 하는지에 따라서 그 상대의 강점을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감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성공할 때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무리뉴는 이제 명장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제 그런 축구를 하지 않죠. 프로액티브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축구를 한다. 이게 이제 외신의 평가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의 설계도가 있다. 토트넘은 토트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삶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 설계도를 포기할 때가 있죠. 아, 그래, 삶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니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자.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설계한 게 있으면은 이거를 완성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이고, 항상 똑같다. 레인저스와의 경기가 이 셀틱에 있을 때, 셀틱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700명밖에 없을 때에도 이긴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더비였던 거죠. 그리고 이 700명이 나중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용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어웨이 더비 경기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험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더비 경기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단 경험에 대한 이야기,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 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오늘의 영상을 맞춰볼까 하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젊은 아이가 이제 자신의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장면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Never be proud about doing the right thing. Just do it.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야, 이게 어떤 대학 코치가 한 말이래요. 자신이 한 말처럼 그냥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대학교 코치가 한 이야기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저는 인간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옳은 일에 대해서 사실 자랑스럽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옳은 일을 하는 게 마치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당연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죠. 특히 요즘처럼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죠. 사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계속 칭찬을 해주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 칭찬을 받기 위해 옳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옳은 일은 그 옳은 일 자체로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재적으로, 사실은 이것을 해야 될 내재적인 동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누군가의 칭찬이라던가 누군가의 인정이라던가 이런 걸 바라면서 이제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일을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당연한 일을 칭찬하지 않거든요.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이 이 팬을 존중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굉장히 또 열광적이었는데,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마치 한 총리가 할 이야기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아니면 뭐 이기든 지든 토트넘은 역시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그게 토트넘 팬들이 바라는 거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속적으로 뚝심이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응원하는 모습도 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분야에 있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뭐 정치가 되더라도 그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 채널에선 사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댓글들을 제가 이제 지우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지하거나 혹은 뭐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스포츠 채널이다 보니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여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삶의 레슨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토트넘 팬들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기자회견이 실제 경기만큼 재밌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는 말들은 다 정확하다. 그게 뭐 축구가 됐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됐건 그는 마치 나라를 경영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숙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이 북런던 더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이끄는 북런던 더비, 굉장히 기대됩니다. 24일 일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10시죠. 10시, 오후 10시에 펼쳐지는 경기인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신념 있게 토트넘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여줄 이 공격적인 축구,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스날전에서 이제 보여줄 모습,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 경기가 성공적으로 승리로 끝나거나 혹은 무승부로 끝나는 것도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축하해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토트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